제약회사는 노크를 하면 쉽게 뽑힐 수 있나요? 제 담당 교수님께서는 개국가에 계시다가 심평원을 거쳐서 다시 교직으로 오신 케이스도 계세요. 똑같은 논리로 의사란 직업도 사실은 이제 좀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약대에 가면 네. 소개팅하는 인기 많죠. 그럼 만약에 내가 제약회사를 취직하고 싶어. 제약회사는 노크를 하면 쉽게 뽑힐 수 있나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약회사에 지원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많거든요. 근데 다들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지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약회사들도 글로벌한 제약회사들 뭐 모더나, 화이자 이런 데도 있고 뭐 비만약 막 만든 일라일라이도 있고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요즘 유명한 뭐 미국 이런 거 만든 이런 막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들어가기가 노크하면 조금 쉽게 들어갈 때는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조금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약사님들 중에서 생각보다 그 제약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좀 적긴 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좀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제약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외국계 회사를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외국계 회사를 바로 못 가는 경우에는 국내 제약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약대를 졸업하면 뭐 제일 하고 싶어 하는 내지는 가고 싶어 하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약대는 의대랑 다르게 과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약대 커리큘럼 안에 약국이랑 제약회사, 병원 이렇게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한테는 뭐가 더 잘 맞아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컬 약사를 꿈꾸면서 약대에 진학을 했고 실습을 하면서도 역시 나는 이게 잘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안 맞으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 담당 교수님께서는 개국가에 계시다가 심평원을 거쳐서 다시 교직으로 오신 케이스도 계세요. 부류도 다 거치셨네요. 특이하시죠? 특이하시다. 약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결혼을 하셨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약사가 되는 걸 추천한다 안 한다? 제가 자녀가 아직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모든 부모님은 자녀의 행복이 1순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캐릭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안 키워봐서 그래요? 외향적이건 내향적인 건 그걸 떠나서 이제 네.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또 회복 탄력성이 좀 잘 있는 친구면 저는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내 아이가 이런 성격이면 좀 크고 만류할 것 같다. 어떤 성격이면? 일단 사람 만나는 거를 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그러면 이제 혼자 연구직 해야지. 그런 친구들은 약대를 와서 연구직을 하면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버지 덕분에 약사가 된 걸 되게 감사해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현재 직업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면 약사 한다 안 한다? 시켜주시면 또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때도 개국한다? 사실 아버지가 개국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딸은 조금 자유롭게 이제 근무 약사로 결혼 전에 좀 여행도 다니면서 살기를 바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쌍화탕 박스에서 놀던 기억 때문에 개국이랑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삶의 퀄리티가 제가 봐도 사실은 그렇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주 6일을 지켜야 하잖아요, 약국을. 그리고 이제 조금 규모가 작으면 혼자서 약국을 꾸려가셔야 되니까 혼자서 내가 주 6일을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서 매일매일 약국을 오픈해야 되면 사실은 굉장히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힘도 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매일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주말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는데 좀 듣기만 해도 좀 빡빡하시잖아요. 일단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네.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네. 코로나 때문에? 겸 좀 이제
끝물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 혹시 해외 갔다가 걸릴까봐 네, 좀 신랑한테 좀 많이 미안한 부분이에요. 제가 2005년 1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2004년 12월쯤에 동남아에 엄청 큰 쓰나미가 왔어요. 발리로 신혼여행 가려고 티켓을 끊었는데 일단 뭐 동남아는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 막 몰디브까지 잠겼네 어떤 데 막 그랬었으니까 신혼여행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주도로 알아보는데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막 한마디씩 하잖아요. 너 평생 신혼여행 제주도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나는 괜찮은데 와이프 입장에서 내 꿈과 환상이었던 신혼여행이 나는 평생 제주도 갔다 온 사람. 그러면 내 평생 너무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호주를 갔다 왔거든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근데 주변에 제주도 갔다 왔나 몰랐는데 제주도 어떻게 한 번 더 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외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해외를 못 간. 못 가지. 여기를 근데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병원 오픈해봐서 알지만 내가 이 사업체를 문을 닫고 갈 수도 없고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맡겨놓기가 쉽지 않거든 사실. 또 잘해주시지만 맡겨도 또 이게 뭔가 자식이 없지만 뭔가 자식 같은 느낌이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 맞아요. 네. 마음이 편하지 않아. 네.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정해진 건 없어. 이제 약사님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또 처방전 있는데 약 다 담아주는 게 어려운 일이야? 요즘에는 기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이거는 그럼 나중에 그 뭐 AI나 이런 게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다 해주고 전자로 다 입력돼서 다 그러면 약사란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AI로 대체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AI가 발전을 하면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한테 더 좋은 정보와 지식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AI는 책임을 져주진 않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환자랑 소통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저도 지금 좋아하시는 형님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디컬 헬스케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거의 몇 분이 없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똑같은 논리로 이상한 직업도 사실은 이제 좀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뭐 증상 딱 입력하면 따따따따 어떤 진단, 뭐 치료 방법, 이제 그런 뭐 수술적인 디테일함을 다 기계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처방하고 진단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 환자가 20년 동안 복용했던 제약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하면 먹었던 약의 히스토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또 심평원에 모든 정보들이 잘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분석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 바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환자 많이 봐야 하잖아. 하루에 80명, 100명씩 봐야 되니까 새로 오신 이분한테 20년 전부터의 히스토리를 다 물어보려면 30분 동안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모든 히스토리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AI가 딱 분석해서 딱 띄워주는 거죠. 무슨 기억력, 무슨 약을 복용 중, 무슨 약은 쓰면 안 되는 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딱 띄워주면 이 사람한테 30분 동안 들어야 됐던 그것도 불안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띄워주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진료를 도와줄 수 있다. 진료하시기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편안하게 보조의 업무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되게 좋겠구나, 편하겠구나. 그리고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조금 잘 거들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사람 직업이 안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약간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야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고 우리가 기계한테 우리 삶을 넘겨주면 안 되겠죠. 정해진 건 없어. 약대에 가면 네. 소개팅하는 인기 많죠. 저희 언니들은 많더라고요. 저는 없었는데 네, 친구들은 많더라고요. 많죠. 많이 인기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약사님은 저기 남편분이랑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네,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누가 해줬어 소개팅? 아는 언니가 해줬는데 그 언니 지금 너무 고맙다 아니면 너무 얄밉다? 평생의 은인이죠. 오! 결혼 생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 네. 남편분은 그 언니를 굉장히 미워한다, 너무 고마워한다. 업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약사 다음 직업은 뭔가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추천. 유튜버? 유튜버. 전문 유튜버를 섭외를 해야